바로 야무야무.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책과 놀이는요, 어린이 도서 분야의 노벨 문학상으로 불리우는 볼로냐 라 가치상의 주인공 이파라파 냐무냐무입니다. 냐무냐무를 발음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 귀요미가 되어버리는 마술이 숨겨져 있는 듯한데요. 이 책은 어린이의 탈을 쓴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책 내용을 보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는 성인분들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7월에 서울시 노원구에서 한 이지은 선생님의 이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팥빙수의 전설, 이파라파 냐무냐무, 그리고 친구의 전설, 이 작품들의 뒷이야기도 듣고 보고 또 얼마 전 네이버에서 실시 라이브 방송도 하셔서 저도 시청을 했습니다. 이파라파 냐무냐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목에서부터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라고 호기심에 이 눈이 가고 손이 가는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제목 스포를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아는 친구가 있을까봐 저도 조마조마하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아이들 반응들도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시멜로이 짜잔 하고 나타나면 너무 귀여워요, 빨리 읽고 싶어요가 수업시간 내내 들렸는데요. 아직도 이 제 귓가에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들린다. 네. 책 내용을 살펴보면 마시멜로 마을에 털숭숭이가 나타나면서 오해와 편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저는 책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 이 책에 없는 내용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책 그림 중에 마시멜로들이 일어나 해가 뜨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 그건 화산 아닌가요? 라고 말해줘서 저도 다시 한번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침해라고 생각했는데 화산과 아침해가 둘 다 보여지는 듯한 작가의 의도가 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마시멜로들은요, 섬의 깊은 곳 분화구에서 팝콘이 튀어나오듯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화산이 연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마시멜로 모자는 검은 고깔 버섯이고 이 지푸라기 위에서 자고 노란 열매를 먹으며 굳으면 안 되니 항상 불을 준비하고 간간히 새총이 보이는데요. 이 새총은 무기가 아니라 갑자기 이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마시멜로들을 위해 새총으로 열매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대형 새총은 멀리 있는 열매나무로 이동하거나 몇몇 마시멜로들은 놀이기구로도 사용하나 이 보수하기가 힘들어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시멜로들 검은 고깔 버섯 모자뿐만 아니라 다른 색깔의 버섯 모자도 쓴다고 하는데요. 이 모자 속에 숨겨진 머리카락도 있어서 헤어스타일도 멋지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평소에는 이 다리가 숨겨져 있다가 기쁜 일이 있으면 다리가 쭉 길어진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 마시멜로들의 감정들을 표정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모티콘 제작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책 속의 마시멜로 표정들을 함께 잘 관찰하여 감정놀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좋아, 고마워, 졸려, 억울해, 이러한 표정들을 아이와 함께 서로 맞춰가는 것도 책을 읽으면서 신나는 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털숭숭이. 작가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이 털숭숭이는 제주도 떠돌이 개를 입양을 하여 키우게 되셨다고 합니다. 수의사님께서 개가 많이 아팠고 해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루가 다르게 커지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과 오해가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편견과 오해를 책에 잘 녹여내었다고 하십니다. 숭숭이라는 이름은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묘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빌려 털숭숭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털은 사중으로 되어 있고 특수한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불이나 열, 강한 추위에 강하다고 합니다. 마시멜로의 불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털의 특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뾰족한 발톱, 시커먼 털, 천둥 같은 목소리, 덩치도 무시무시한 것으로 여러분들 어떤 동물로 보이시나요? 개? 아니면 고양이? 아니면 요괴? 네, 이파라파 냐무냐무, 이빨 아파 너무라는 뜻이었는데요. 마시멜로들이 털숭숭이가 자신들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데 사실 털숭숭이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용감하게 나서는 조그마한 마시멜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로 인해 오해가 풀려 마시멜로들에게도 치료도 받고 그리고 이 칫솔도 선물로 받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난 후 아이들과 오해와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책의 한 줄 글쓰기로 내가 경험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숭숭이 카드를 만들어서 색종이를 붙이고 간단하게 글을 써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읽어보면요. 동생이 내 책상 위에 젤리를 먹은 줄 알고 화를 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두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난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동생이 그랬다고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글을 써봤고요. 책놀이 활동으로는 이렇게 클레이로 마시멜롱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게임판을 준비했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는요, 규칙을 아이들이 직접 서로 의논하며 만드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을 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의논하고 토론해서 만들어낸 게임판으로 하면 더 재미난 시간이 되고 본인들이 만들었다는 생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면 5칸 뒤로, 그리고 건너뛰기 7칸 뒤로, 미끄럼틀 이렇게 만들어 더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또 하나 보여드리면 마시멜로 주사입니다. 메머드지로 프린트 하셔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 주사위 도안은 제가 블로그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털송숭이 이닦아주기인데요. 털송숭이 그림을 프린트해서 위에 OH 필름을 덧댄 겁니다. 그 위에 네임펜으로 털송숭이 충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칫솔로 매직으로 그린 것을 보니까 이 색연들도 그려주었는데요. 칫솔질을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닦아주면 됩니다. 칫솔질을 열심히 닦아줄 때는 왠지 마음까지 깨끗해진다는 것 같다고 아이들이 말해주었는데요. 이 파라판 야무냐면 이 책의 제목 너무 신선했고요. 내용도 오해와 편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참 전시회도 또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아이들과 함께 또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